절대 달걀만 드시지 마세요. 근육이 무섭게 빠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15년 연구 60대 이상 32,000명 추적 결과입니다. 달걀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무려 11.3배 높은 식품이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저도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걀이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서울대병원 박오오 교수님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달래시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올바른 종류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불과 6개월 안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조차 고역이 됩니다. 장 보러 나가시려면 자녀나 손주의 부축이 필요해지고요. 젓가락으로 밥 드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시고요.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가족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니고요. 질병관리청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38.7%가 이미 근감소증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 10명 중 4명 가까이 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본인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달걀 드셨나요? 아니면 다른 거 드셨나요? 만약 달걀만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천연 고단백 식품 8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8위부터 거꾸로 카운트다운 할 거고요. 각 식품마다 어떻게 먹어야 흡수를 최대화하는지, 하루 중 언제 먹어야 근육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2.3배, 심지어 2.8배까지 올라가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에 오른 식품은요, 진짜 이건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압도적인 단백질 함량과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놀라서 말이 안 나오실 겁니다. 자, 8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거의 다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두부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두부는 다 아는 건데 뭐가 특별해?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부 100개에는 단백질이 8기 들어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흡수합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두부에는 과학적으로는 꽤 복잡한 이름을 가진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지사슬 영양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분이 여러분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영양 공급해서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말뿐이 아닙니다. 일본 도쿄대학과 유럽 영양학회 공동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자, 이제 두부를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게 먹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깨소금 넣은 두부 달걀 부침이 좋아요. 두부 한 모와 달걀 2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네모나게 썰고요. 키친타올로 물기를 눌러 제거하세요. 부칠 때 기름이 튀지 않게요. 달걀은 소금 조금 넣어 풀어두시고요. 팬에 기름이 적당히 달아오르면 두부를 넣고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부치세요. 그 다음 풀어둔 달걀을 위에 붓고 잘게 썬 파를 뿌린 뒤 달걀이 익으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완성까지 딱 10분이에요. 바쁜 아침에 딱 맞고 하루 종일 에너지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요, 전통 방식의 된장 두부국이 좋습니다. 왜냐면 밤에는 우리 몸이 영양을 더 잘 흡수하거든요. 이 국을 저녁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 근육 회복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 한 모, 발효된장 한 숟가락, 가스 오붓이 약간 준비하시고요. 냄비에 물 끓이고 가스 오붓이 넣어 국물 낸 뒤 건져내시고요. 네모로 썬 두부 넣고 5분 끓인 다음 된장 풀어 잘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중요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부를 달걀이나 살코기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영양학에서는 이걸 단백질 상호 보완 현상이라고 불러요. 시금치나 당근처럼 진한 색깔 채소 더하시면 영양 균형이 매우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다음 7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권하는 식품인데요. 바로 연어입니다. 신선한 연어 뺏기에는 단백질이 무려 20일, 3기나 들어있어요. 두부보다 2.7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연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생선에는 오메가3이라는 좋은 지방도 풍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이 심혈관을 보호할 뿐 아니라 몸속 염증 반응을 줄여서 근육이 건강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 고령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활용해온 연어조리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연어찜이에요. 연어 한 조각을 깨끗이 씻어 물기 닦고 접시에 올린 뒤 채 썬 생강과 대파를 조금 올리세요. 찜기에 물 끓이고 연어 접시 넣어 약 8분 찌면 딱 좋습니다. 꺼낸 뒤 연한 간장만 살짝 뿌려주세요. 찜 방식은 영양과 자연스러운 풍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기름이 적어서 우리 어르신들 소화에 매우 잘 맞아요. 대사가 가장 활발한 점심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영양 연어 죽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특히 좋거든요. 연어 한 조각과 현미, 백미 섞어 준비하시고요. 쌀 씻어 30분 불리세요. 연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과 생강 조금 넣고 10분 재워두시고요. 물 끓으면 쌀 넣어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끓인 다음 연어 넣고 15분 더 끓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 맞추시고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에 도움되고요. 연어와 결합하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드실 수 있어요. 중요한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연어를 버섯이나 달걀처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 능력이 올라가서 뼈와 근육 모두에 매우 좋습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더하시면 지속적인 에너지 제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더 튼튼해지세요. 6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퍽퍽하고 먹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피하시는 식품이에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닭가슴살 싫어하세요? 퍽퍽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꼭 들어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닭가슴살 뺏글에는 단백질이 무려 23.4g이나 들어있어요. 지방 함량은 매우 낮고요. 체중 늘 걱정 없으면서 단백질 보충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가격도 부담 없고 서울, 부산, 인천 어디서나 쉽게 살 수 있어서 매일 활용하기 좋아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부드럽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3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표고버섯 닭가슴살 찜이에요. 말린 표고버섯 불려서 십자칼집 내시고요. 닭가슴살은 씻어서 간장, 요리술, 생강 약간 넣고 15분 정도 재우세요. 접시에 닭과 버섯 올려서 약 12분 찌면 알맞게 익습니다. 찜 방식이 고기의 수분을 지켜줘서 삶거나 굽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표고버섯은 향을 더할 뿐 아니라 입맛을 돋워서 식욕 떨어지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둘째, 닭가슴살채와 양배추 볶음이에요. 닭을 가늘게 썰어 소금과 전분가루 조금 섞으시면 부드럽고 질기지 않게 됩니다. 양배추도 채로 썰고요. 팬에 다진 마늘 볶아 향 내고 닭 넣어 빠르게 볶아서 색 변하면은 양배추 넣고 함께 볶으세요. 양배추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은 뒤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약 10분이면 완성되는 간편한 메뉴고요. 양배추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 균형도 좋아요. 셋째,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 특히 들어보세요. 닭가슴살 완자국입니다. 닭가슴살을 잘게 다져서 소금, 전분가루, 물 조금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 끈기와 탄력 생기게 하세요. 당근은 작은 깍둑 썰기로 준비하시고요. 냄비에 물 끓이고 고기를 작은 완자로 빚어 넣으세요. 완자가 물 위로 떠오르면 당근 넣어 5분 더 끓이고 소금으로 간 맞춘 뒤 대파 뿌리시면 됩니다. 완자는 부드럽고 소화가 쉬워서 아침에 드시면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영양 보충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이 퍽퍽해지지 않게 하는 비결은요, 재울 때 물과 전분가루를 조금 넣어 수분을 잡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오래 익히시면 고기가 질겨지고 자연스러운 부드러움이 사라지니까 과조리는 피하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5위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는 식품이에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저는 이것이 고단백 식품 세계에서 잊혀진 보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아리콩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닭가슴살보다도 높아요. 게다가 병아리콩은 식이섬유와 중요한 미량 영양소도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고 몸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병아리콩이 근손실 막는 데 도움 주는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병아리콩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병아리콩 단호박 볶음이에요. 참기름을 더하는 방법인데요. 병아리콩을 최소 4시간 불린 뒤 삶아 익히세요. 단호박은 먹기 좋게 썰어 부드럽게 찐 뒤 준비하시고요. 달군 팬에 참기름 약간 두르고
병아리콩과 단호박 넣어 골고루 볶은 다음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참기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매우 좋고요. 비타민 풍부한 단호박과 만나면 추운 날에 이상적인 요리가 됩니다. 저녁에 드시면 밤새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지만 영양은 결코 뒤지지 않아요. 병아리콩을 곱게 갈아 만드는 거예요. 병아리콩 불리고 삶아 익힌 뒤 믹서에 넣고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함께 넣어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이 혼합물은 통밀빵에 발라 아침으로 먹거나 밥과 함께 드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소화도 편하고요. 아침 내내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줍니다. 세 번째는 닭뼈 육수로 끓이는 병아리콩 채소 수프예요. 닭뼈를 데쳐 불순물 제거한 뒤 맑은 육수 우려내시고요. 병아리콩은 따로 불려 삶아 익혀두세요. 당근은 큼직하게 썰고 브로콜리는 작은 송이로 나누시고요. 육수에서 닭뼈 건져낸 뒤 병아리콩, 당근, 브로콜리 넣고 약 15분간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이 국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먹기에 매우 좋아요. 중요하게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병아리콩은 조리 전에 반드시 불려야 더 잘 익고 소화도 더 쉬워집니다. 시간 급하시면 따뜻한 물에 불려서 대기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삶아 익힌 병아리콩은 냉장 보관하면 약 3일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필요할 때 다시 데우기만 하면 영양 있는 한 끼가 바로 준비됩니다. 병아리콩을 브로콜리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체내 철분 흡수 능력이 크게 높아져서 빈혈 예방에 도움됩니다. 현미나 오트밀 같은 통곡물 더하시면 식이섬유가 늘어나서 우리 어르신들 소화 기능에도 매우 좋고요. 이제 4위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요거트에는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특별한 종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백시에는 단백질이 약 9.8g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사드시는 일반 요거트보다 2.3배가 넘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풍부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고 소화와 영양 흡수 과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선한 과일 섞은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이에요. 그릭 요거트를 그릇에 담고 딸기, 블루베리, 바나나 슬라이스 같은 신선한 과일 올린 뒤 위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조금 뿌리세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추가 단백질을 제공하고요. 요거트와 과일과 함께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준비가 빠르고 아침 내내 맑은 정신과 에너지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침 시간 바쁘신 분들은 오버나이트 오트컵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오트를 물에 약 5분 정도 불린 뒤 그릭 요거트와 섞고 치아씨드 넣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꿀 약간 더해서 잘 섞은 다음 냉장고에 하룻밤 두세요. 다음날 아침 꺼내기만 하면 조리시간 없이도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치아씨드는 식이섬유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고요. 오트와 함께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만들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트 구매하실 때는 건강을 위해 무가당 플레인 제품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신맛이 강하다고 느끼시면 순수 꿀이나 신선한 과일 조금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 더하실 수 있고요. 절약 팁도 하나 있는데요. 일반 요거트를 얇은 천에 걸러 물기 빼시면 집에서도 그릭 요거트처럼 진한 요거트 만들 수 있어요. 비용 줄이면서도 위생과 안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제 3위예요. 우리가 톱 3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아시아 요리에서 익숙한 식품이에요. 특히 일본에서 매우 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먹는 식품입니다. 바로 잠 또는 풋콩이라고도 불리는 식품이에요. 잠의 단백질 함량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100지당 무려 27. 8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잠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몸의 전반적인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은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이 나고요. 식감이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잘 맞아요. 저는 잠을 간단한 것부터 조금 더 손이 가는 것까지 3가지 조리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 잠볶음이에요. 아주 빠르고 간단해요. 잠 껍질 벗기고 깨끗이 씻으세요. 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다진 마늘 볶아향 낸 뒤 잠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끝입니다. 이 요리는 몇 분이면 완성되고요. 잠의 자연스러운 고소한 단맛 살려줘서 밥과 함께 먹으면 매우 맛있고 입맛을 돋웁니다. 두 번째는 잠과 달걀 함께해서 영양 균형, 아주 좋은 한 끼 만드는 방법이에요. 달걀 2개를 소금 조금 넣어 풀고 달걀을 적당히 익혀 부친 뒤 접시에 따로 두세요.
같은 팬에서 잠을 볶아 부드러워지면 이미 부쳐둔 달걀 넣고 함께 골고루 섞어 볶으세요. 다진 대파 뿌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요리는 콩과 달걀에서 단백질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아침이나 점심에 먹기 좋고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 넉넉히 공급해줍니다. 세 번째는 영양 풍부한 잠갈비탕이에요. 갈비를 한 번 데쳐 거품과 잡내 제거한 뒤 물과 생강 넣고 갈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세요. 잠 넣고 약 15분 더 끓인 다음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이 국은 맛도 좋을 뿐 아니라 갈비에서 단백질과 칼슘 함께 얻을 수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뼈와 근육 모두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주의점 하나 있어요. 생두는 껍질 벗긴 뒤 바로 조리해야 단맛과 영양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어요. 냉동잠을 사셨다면 해동한 뒤 씻기만 하면 바로 조리할 수 있고요. 잠은 맛있고 영양도 좋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자물갈비, 닭고기 또는 다른 고기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서로 보완되는 현상이 생겨서 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배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해져서 소화 기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마침내 2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언급했던 그 식품 중 하나예요. 꼭 집중해주세요. 이건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퀴노아예요. 영어 이름으로도 퀴노아라고 불리는 이 곡물은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슈퍼푸드 곡물로 지목했습니다.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을 얻었을까요? 퀴노아 백그에는 단백질이 약 14.2g 들어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이 숫자가 아니라 단백질의 질입니다. 퀴노아에는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건 완전 단백질이에요. 고기, 생선, 달걀의 단백질과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가집니다. 식물성 식품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게다가 퀴노아는 소화와 흡수율이 매우 높아서 근육이 영양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곡물의 근육 감소 억제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와 유럽 영양학회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제 저는 퀴노아를 일상 식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퀴노아 잡곡밥이에요. 퀴노아를 현미, 백미, 기장, 흑미와 같은 비율로 섞으세요. 잡곡을 깨끗이 씻고 약 30분 정도 불린 뒤 전기밥솥에 넣어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여러 곡물 함께 섞으면 영양이 더 균형 잡히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몸에 오래가는 에너지원이 돼요. 이 밥은 점심이나 저녁에 먹기 좋고 일반 흰쌀밥을 대신하시면 식사가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시원한 퀴노아 채소 샐러드예요. 퀴노아를 삶아 완전히 식힌 뒤 잘게 찢은 상추,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얇게 썬 오이를 섞으세요. 여기에 올리브오일, 신선한 레몬즙, 소금 약간 뿌려간 맞추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조리할 필요 없어서 더운 여름날에 특히 잘 맞아요. 많은 선진국에서는 건강을 중시하는 고령자분들이 이 샐러드를 점심으로 자주 드시는데요.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충분히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에요. 영양 퀴노아 닭죽입니다. 백미와 퀴노아를 깨끗이 씻어 약 30분 불리세요. 닭가슴살은 가늘게 찢어서 소금과 전분 조금 섞어 고기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요. 물 끓인 뒤 쌀과 퀴노아 넣고 부드럽게 퍼질 때까지 끓이시고 그 다음 닭고기와 채 썬 생강 넣어 약 15분 더 끓인 뒤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죽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먹기 좋고요. 특히 병에서 회복 중이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께 매우 좋습니다. 퀴노아 지으실 때 물과 곡물의 비율은 물 2에 퀴노아 하나가 적당해요. 그래야 너무 퍼지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게 알맞게 익습니다. 조리 전에는 표면의 천연 사포닌층을 제거하기 위해 퀴노아를 충분히 씻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퀴노아는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리고 열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 원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소개한 단백질이 풍부한 8가지 식품 중 가장 높은 자리인 1위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긴장되네요. 많은 분들이 제가 발표하는 순간 놀라실 수도 있어요. 바로 거의 모든 가정에 있는 가장 익숙한 식품, 콩입니다. 콩이 어떻게 1위일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른 콩 100개에는 무려 36.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치는 달걀보다 4.7배 이상 높고요. 닭고기보다도 높고 심지어 연어보다도 높습니다. 식물성 식품으로서는 놀라운 단백질 함량이에요.
하지만 콩의 강점은 숫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콩에는 근육에 특히 좋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학술적으로는 복잡한 이름을 가진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물질도 풍부해요. 이 성분은 근육 발달을 돕는 동시에 심혈관을 보호해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세계에서 장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도쿄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습관이 노년기의 수명과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콩을 활용한 3가지 조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방법은 감동적인 전통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영양 풍부한 콩갈비국이에요. 콩을 최소 4시간 불려 부드럽게 하세요. 갈비는 데쳐 불순물과 냄새 제거하시고요. 콩과 갈비, 얇게 썬 생강을 냄비에 넣고 물 부어 끓인 뒤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푹 끓이고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이 국은 향이 깊고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보충할 수 있어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 보강하는 데 매우 좋아요. 두 번째는 담백하면서도 맛있는 콩과 살코기 볶음이에요. 콩을 불린 뒤 삶아 부드럽게 하세요. 살코기는 가늘게 썰어 간장과 전분 약간 넣어 밑간하시고요. 팬에 파, 생강, 마늘 볶아 향 낸 뒤 고기 넣어 색 변할 때까지 볶고 삶은 콩 넣어 함께 볶은 뒤 간장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조리가 간단하고 따뜻한 밥과 잘 어울리고요. 콩과 고기의 향이 어우러져서 매우 먹기 좋아요. 이제 3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요. 오래된 전통 방식의 콩과 검은콩 조림이에요. 콩과 검은콩을 모두 최소 4시간 불리세요. 2가지 콩을 물과 함께 냄비에 넣어 끓인 뒤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끓이고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 오키나와의 한 시골 마을에 103세까지 장수하시며 매일 직접 농사와 일을 하셨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콩과 검은콩을 졸여서 한 그릇씩 드신다고 하셨대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따라했고요. 놀랍게도 많은 고령자분들이 점점 더 튼튼하고 건강해지셨다고 전해집니다. 콩과 검은콩의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서로 보완하고요.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콩과 검은콩은 반드시 조리 전에 불려야 더 잘 익고 소화도 쉬워집니다. 시간 부족하시면 따뜻한 물에 불려서 시간 줄일 수 있고요. 콩 보관도 매우 간편해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몇 달 동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8가지 황금 식품 목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시중에 넘쳐나는 고가의 단백질 보충제는 어떨까요? 자연식품보다 더 좋을까요? 다음 내용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매년 수백만 원을 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판매되는 평균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한 통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원에서 10만원, 비싼 건 20만원에 이르기도 해요. 보통 한 통은 약 한 달 정도 사용하시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에만 연간 60만원에서 120만원을 쓰시게 됩니다. 이제 자연식품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마른 콩 1kg은 약 5, 0원에서 7, 0원이면 일주일 이상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선한 두부 한 모는 2영원에서 3영원 정도고요. 닭가슴살 1kg는 약 10,000원입니다. 꼼꼼히 계산하시면 자연식품으로 얻는 단백질 비용은 보충제의 10분의 1, 심지어 15분의 1에 불과해요. 이건 추정이 아니라 실제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추출, 가공, 보존제, 색소, 향료 첨가 등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자연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 가공 과정에서 원래 영양 가치의 32%에서 41%가 손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품질이 낮거나 유해한 불순물이 섞인 제품도 적지 않아요. 작년에는 국제식품관리기관들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단백질 보충제를 다수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선한 두부 한 조각, 막 조리한 연어 한 점을 드실 때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잖아요. 불필요한 물질도 화학 성분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영양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흡수 효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 수백, 수천 가지 영양소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영양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흡수를 도와요. 과학자들은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어를 드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심장에 좋은 오메가3, 뼈에 좋은 비타민 D, 면역에 좋은 셀레늄을 함께 얻으세요. 콩을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 혈액 생성을 돕는 철분, 근육 기능을 돕는 마그네슘을 동시에 얻으시고요. 이런 조합은 어떤 단일 보충제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일본 도쿄대학과 유럽영양학회 공동연구에서는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의 흡수율이 합성 보충제보다 17%에서 23%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보충제가 필요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필요해요. 첫째, 큰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우실 때입니다. 둘째, 음식 흡수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중증 질환이 있으실 때고요. 셋째, 전문의가 진료 후 명확하게 처방하셨을 때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경우에도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임시수단일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언제나 균형 잡힌 자연식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충제 광고가 매우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빠른 효과, 편리함, 조리할 필요 없음을 약속하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올바른 선택과 인내심 있는 관리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봅니다. 그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기쁨이고요. 자연과 전통 식문화와의 연결입니다. 이런 가치는 어떤 알약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왜 자연식품이 더 뛰어난지 이미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점은 지식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아쉬운 실수를 저질러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곤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가장 심각한 6가지 실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실수는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실수는 한 끼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한노인영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한 끼에 최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50g, 60g 드시면 남는 양은 흡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줍니다. 저는 건강을 빨리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 끼에 고기, 생선, 달걀을 과하게 드셨다가 소화장애, 복부팽만, 불편감을 겪으신 고령자 사례를 적지 않게 봤어요.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씨가 그러셨어요.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이 생기셔서 한 끼에 달걀 5개, 닭가슴살, 두부까지 한꺼번에 드셨대요. 일주일 후에 소화 불량과 복부 팽만으로 병원에 가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단백질을 나눠 드시라고 하셨대요. 올바른 해결책은 단백질을 하루 3끼에 나누시는 거예요. 한 끼에 적당량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식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단백질만 가치가 있고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떨어진다고 믿으시잖아요. 이건 낡은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세계 유수대학들의 현대 연구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조합하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에는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제공해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심혈관계 부담을 늘리지 않아서 우리 어르신들께 매우 적합합니다. 제가 권하는 이상적인 비율은 동물성 단백질 50%, 식물성 단백질 50%예요.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시면서 물을 너무 적게 마시시는 거예요.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노폐물을 대사하고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시면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최소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기를 권해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흡수가 더 쉽고 위에 충격을 주지 않거든요. 네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부적절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연어를 진하게 우린 녹차와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차의 탄닌이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두유와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도 소화 불편을 만들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술을 함께 마시시는 것도 간에 해를 줄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내용은 국제영양기관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한 지식이에요. 5번째 실수는 과장 광고를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이 너무 많잖아요. 일주일 만에 근육 증가, 10살 젊어짐, 모든 병 치료 같은 화려한 문구가 흔합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 너무 빠르고 너무 놀라운 결과를 약속한다면 거의 확실하게 거짓 광고예요. 가짜 제품, 저품질 제품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불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보고 속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제품이 여러 질병을 동시에 치료한다고 광고하면 경계하세요. 둘째, 원산지와 출처가 불명확하고 제조사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지 마세요. 셋째, 시장 평균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싸거나 지나치게 비싸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넷째, 판매자가 라벨, 상세 성분, 유통기한을 보여주지 않으면 즉시 거절하세요. 다섯째, 제품이 오직 특정 설명회나 기한이 촉박한 판매에서만 판매된다면 이건 흔히 사기 수법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전통시장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트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정말로 보충제가 필요하시다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시고 허가된 약국에서만 구매하세요.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의 소개나 광고 문구를 서둘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불분명한 제품에 걸기에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은 이미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건 근육 건강의 절반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바로 운동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효과가 2.3배, 경우에 따라 2.8배까지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고요. 운동은 그 재료를 실제로 사용하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역할을 해요. 집에서 기구 없이 하실 수 있는 안전한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이에요.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핵심 근육을 강화해서 일상 이동 능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서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엉덩이 근육과 균형 감각을 개선해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요. 연구에 따르면 균형 능력이 좋아지시면 낙상 위험이 최대 3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 걷기 운동이에요. 무릎을 번갈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을 하시면 전신을 활성화하고 심박수를 부드럽게 높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요. 네 번째는 물병을 이용한 팔 들어 올리기 운동이에요.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해서 식사, 물건 들기, 문 열기 같은 일상 동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근육 건강의 핵심이에요. 5번째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위의 운동을 하신 뒤에는 근육통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그 다리 쪽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서 손이 발에 닿도록 노력한 뒤 15초 유지하세요.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고요. 이 동작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단백질과 운동을 언제 어떻게 결합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단백질이 많은 주된 식사를 하신 뒤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운동하시기를 권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두부를 드시고 약 30분 뒤 위의 운동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세요. 또는 점심에 연어를 드신 뒤 잠시 쉬시고 가볍게 운동하세요. 이때 단백질이 막 혈액으로 흡수된 상태라서 운동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더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부른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둘째, 운동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이완을 하세요. 셋째,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럼증이 느껴지시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넷째, 편한 옷을 입고 미끄럼 방지 밑창의 신발을 신으세요. 다섯째, 빛이 충분하고 공간이 넓은 방에서 운동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피하세요. 여섯째, 심혈관 질환, 혈압 문제, 당뇨병 또는 그 밖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든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거예요.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도 없고 젊은 선수처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경쟁이 아니라 건강 유지입니다. 고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매일 15분에서 20분의 가벼운 운동과 고단백 식단을 함께 하시면 1개월, 2개월 뒤에 분명한 변화를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두부처럼 익숙한 식품부터 놀라운 콩류까지 천연 고단백 식품 8가지를 탐색하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콩이 1위예요. 마른 콩 100개에 단백질 36점, 이그로 달걀보다 4.7배 높습니다. 둘째,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요. 셋째, 잠은 27점, 8개 단백질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화가 잘 돼요. 넷째,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2.3배 많은 단백질이에요. 다섯째, 병아리콩은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많아요. 여섯째,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식품이에요. 일곱째, 연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심혈관에 좋고요. 여덟째,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이에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드시지 마시고 3끼에 나눠 드세요. 둘,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 균형 있게 드세요. 셋, 단백질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가벼운 운동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더 분명히 이해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노년의 건강은 충분히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까지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늘 건강과 평안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올바르게 관리하시면 우리는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요.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고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신 분이 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 만들어가요. 내일도 함께 해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